1592년 7월 13일, 음력 6월 5일,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겨우 2달 남짓 지난 시점, 조선의 바다는 이미 전란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왜군은 부산을 시작으로 경상도 내륙 깊숙이까지 진격했고, 조선 육군은 번번이 무너지며 수도 한양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그러나 바다만큼은 달랐다. 조선 수군은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운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연전연승을 거두며 전황의 균형추를 붙잡고 있었다. 그 가운데 벌어진 것이 바로 당항포해전이다. 이순신은 이미 5월에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사천해전, 당포해전 등 연이은 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괴멸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경상우수사 원균을 대신해 조선 수군의 중책을 맡은 전라우수사 이혁기와 연합하여 조선 수군의 대규모 통합함대를 결성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병력의 증가가 아니라 전략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남해에서 일본군의 보급선을 완전히 끊어버릴 힘을 갖춘 순간이었다. 당항포는 오늘날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내의 포구다. 외해와 연결된 입구는 좁고 안쪽은 깊고 넓은 병목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순신은 이러한 포구의 형태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적이 이곳에 갇히기만 한다면 물샐 틈 없는 포위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 실제로 일본군 21척의 함선은 이 포구 안에 스스로 들어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등장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조선의 기생월이가 일본 첩자에게 노출된 지도를 몰래 조작했다는 것이다. 본래 해협처럼 좁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로 표기되어 있던 당항포 일대의 지도를 막힌 내포로 왜곡시켰고, 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은 일본 수군이 포구 깊숙이까지 들어와 도망갈 수 없는 형세에 빠졌다는 것이다. 조선의 지리를 잘 몰랐던 일본군은 실전 경험과 자신감만 믿고 무리하게 진입했고, 결국 갇히게 된 것이다. 이름하여 당항포가 아닌 당황포가 된 날이었다. 이순신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작전을 개시한다. 그는 항상 그랬듯 적이 어디 있는가? 를 묻는 대신 어떻게 죽일 것인가? 를 고민한 장소였다. 병목형 포구의 입구는 조선 수군이 완벽하게 봉쇄했다. 가장 앞에는 거북선이 버티고, 그 뒤로 화포를 갖춘 판옥선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이 포위망 안에서 일본 수군은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함선은 도리어 이순신의 표적이 되었다. 함포 사격은 정조준되었고, 함선이 불타자 당황한 일본군은 배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육상은 조선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궁병의 화살에 쓰러졌고, 몇몇은 간신히 숲으로 도망쳤지만 추격당해 끝내 목숨을 잃는다. 21척의 일본 배가 바다에 수장되었고,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었다. 당항포는 바다가 아니라 조선 수군이 준비한 무덤이었다. 이 해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조선 수군의 세력이 전라와 경상 양쪽에서 통합되었고, 이제 단독 작전이 아닌 전략적 연합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된 전환점이었다. 또한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끊는 데 결정적인 기틀이 되었고, 경상남도 일대의 해상 장악권이 완전히 조선의 손에 넘어오게 되었다. 이 전투 이후 일본군은 해상에서의 작전에 점차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 수군이 바다에 있는 한 육지의 병참선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기록한 것은 이 해전이 일본군 내부에도 강한 충격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이순신은 이 전투에 대해 난중일기에서 담담하게 서술한다. 적선 21척을 모조리 불태워 가라앉혔고, 사졸 중 사상자 없었다. 그의 문장은 겸허하고 절제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전략과 판단, 전장의 냉혹한 계산과 함께한 인간의 차분하고 냉철한 리더십이 담겨 있다. 만약 당항포가 일본군의 예상대로 해협이었다면 그들은 배를 돌려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기생월이의 전설처럼 단 하나의 지도가 역사를 바꾸었고, 이순신의 명석한 판단이 전황을 바꾸었다. 당항포에서 승리한 이순신은 점차 조선 해상의 패권을 굳히며 나아가 명량, 한산도, 노량에 이르기까지 전무후무한 바다의 지휘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날 당항포의 바다는 불타오르던 화염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조선의 바다였다.